지금 일본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여고생의 충격적인 이 발표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본의 학생들이 이 나라에 가려고 한다는데요. 또 지금 일본에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일본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일본 열도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의 이름은 다나카 아야입니다. 저는 18살이고 오사카에 살고 있어요. 오사카는 에너지와 소음으로 가득한 도시예요. 마천루는 하늘을 찌르고 거리는 잠들 줄 모르죠. 하지만 우리 집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집안에서는 고요함과 엄격한 규칙이 모든 것을 지배해요. 아빠는 변호사예요. 그냥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등을 고추 세우게 만드는 그런 변호사예요. 아빠는 세계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고 구조적이며 모든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에 차 있죠. 특히 일본에 대해서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야. 저녁 식사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소리는 단호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일본은 문화와 전통, 그리고 규율이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어. 특히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저는 테이블 건너편에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부드럽고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자라면서 저는 부모님께 일본의 위대함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본이 다른 나라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의 예의가 얼마나 세련되었는지, 우리 문화가 얼마나 정교한지. 아빠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만들었어요. 아야, 아빠는 제 눈을 직접 마주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 넌 일본인이야. 그건 내가 규율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며 항상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뜻이야. 저는 아빠를 믿었어요. 왜 믿지 않았겠어요? 그는 제 아버지였고 세상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성공한 변호사였으니까요. 그의 말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했어요. 견고하고 불변하며 부서지지 않는 말이었죠. 우리 집은 마치 일본의 자부심을 전시하는 박물관 같았어요. 벽에는 전통 예술품이 걸려 있고 일본 글자의 서예 두루마리가 걸려 있었어요. 오래된 일본 도공의 도자기 화병들도 놓여 있었죠. 모든 것이 전통과 역사, 그리고 우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제 엄마 유키는 달랐어요. 매우 조용하신 분이세요. 아빠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채우는 동안 엄마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엄마가 어렸을 때 해외에서 공부했다고 해요. 하지만 엄마는 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야기할 때도 항상 짧고 조심스러웠죠. 가끔 아빠가 집에 없을 때 엄마는 작은 것들을 보여주곤 했어요. 여기저기 사진 한 장, 작은 장신구 하나. 하지만 아빠가 오시면 엄마는 그것들을 빨리 치워버렸어요. 마치 공유해서는 안 되는 비밀인 것처럼요. 어떤 추억들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게 좋단다. 엄마는 신비로운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빠가 원하는 완벽한 딸이 되는데 바빴거든요. 좋은 성적, 올바른 예의, 전통에 대한 존중. 이것들이 제 목표였어요. 그러다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왔어요. 학교에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보낸다고 발표한 날이요. 학교 대표로 제가 뽑혔다고 선생님께 전해들었어요. 한국은 아빠가 늘 덜 발전된 따라잡기 위해 애쓰는 일본만큼 선진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말하던 그 나라요. 저는 이런 설명을 잘하면서도 의문 없이 받아들였어요. 학교에서 발표가 있던 날 제가 뽑혔다고 같은 반 친구들은 신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요, 불확실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이건 일본이 얼마나 우월한지 보여줄 기회야. 일본이 왜 다른 나라들 위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지. 당시에는 알 수 없었어요. 이 여행이 비밀들을 드러낼 거라는 걸. 제 가족에 대한 비밀을. 제 자신에 대한 비밀을요.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두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제 저의 여정이 곧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아무것도 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여기저기 여행 가방,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고요. 엄마는 제가 짐을 싸는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엄마의 눈빛은 부드럽고 멀리 떠돌아다니는 듯 했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요. 엄마, 다른 여행 가방 좀 찾아주세요. 창고에 가서 찾아보렴. 뒤쪽에 오래된 가방이 있을 거야. 창고는 마치 타임캡슐 같았어요. 먼지들이 작고 더러운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상자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놓여 있었는데 일부는 너무 오래되어서 제가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았어요. 거미줄은 섬세한 레이스처럼 구석구석을 장식하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찾으며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제 손은 먼지로 뒤덮였고 상자에 손자국을 남겼어요. 그때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구석에 작은 나무 상자를 말이에요. 다른 상자들과는 달랐어요. 더 오래된 상자였죠. 호기심이란 참 이상한 것이에요. 마치 귓가에 속삭이듯 다가와 더 자세히 보라고 부추기죠. 저는 그 상자를 꺼냈어요. 무거웠고 알 수 없는 섬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어요. 상자의 가장자리를 따라 먼지를 털어냈어요. 이 상자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음을 조금 더 빠르게 뛰게 만드는 그 무언가요. 오래된 걸쇠였지만 쉽게 열렸어요. 안에는 누렇게 변한 휴지 사이에 봉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평범한 봉투가 아니었어요. 한국어로 추억이라고 써 있는 봉투였죠. 봉투를 열 때 제 손은 살짝 떨렸어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 사진들은 거실에 걸려있는 정형화된 사진과는 달랐어요. 이건 다른 종류의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서는 젊은 시절 엄마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엄마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활짝 웃고 있는 엄마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상자 안쪽에서는 편지도 발견했어요. 손으로 직접 쓴 편지 같았고 가장자리는 조금 헤어져 있었어요. 엄마의 필적이었지만 제가 늘 보던 글씨가 아니었어요. 한 편지가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 실력 덕분에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은 그저 한 장소 이상의 의미예요. 그건 감정이에요. 한국은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집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제가 전에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웃음은 진실되고 그들의 친절은 깊어요. 이곳은 단순히 제가 방문하는 곳이 아니에요. 한국은 제 마음의 두 번째 고향이에요. 이런 문구들이 편지에 쓰여 있었어요. 저는 큰 혼란에 빠졌어요. 아빠가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빠가 묘사하던 한국은 차갑고 경쟁적이며 무언가를 증명하려 늘 애쓰는 나라였죠. 하지만 엄마의 이 편지들과 사진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봉투 맨 밑에서 저를 숨막히게 만든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엄마는 젊고 빛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전통 한국 건물 앞에 서 있었죠.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 두 번째 고향. 내 마음의 진정한 안식처.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재빨리 사진들과 편지들을 모아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엄마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빠는 항상 한국을 깔보듯이 말씀하셨을까요? 엄마가 오셨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막았죠.
엄마의 눈빛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저에게 더 이상 단순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엄마의 진실을 밝혀내는 여정 같았죠.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건 제가 알고 있던 가족에 대해, 두 나라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바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서둘러 버스와 열차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서울 공항에 내려서자마자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신 한국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거대한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반짝이는 깨끗한 바닥에는 제 모습까지 비칠 정도였어요. 세련된 디지털 스크린에는 여러 언어로 정보가 표시되고 안내 로봇들이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곳은 후진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하던 미래 그 자체였어요. 저의 가슴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기 다른 일본 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섞여 있었고 모두가 신기한 눈빛으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오래된 상자에서 발견했던 숨겨진 사진들을 떠올리며 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우리 그룹은 첫 목적지인 경복궁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저는 창가에 이마를 대고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현대식 고층 건물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었고 첨단 광고판이 옛 모습의 문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두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거 봐. 라고 제 반 친구인 케이코가 제 옆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녀는 한 건물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키며 기술이 정말 놀라워. 라고 감탄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사진과 그 봉투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경복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대한 대문을 지나며 걸어갈 때 마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진한 붉은색, 파란색, 녹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건축물들이 저희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전통 문양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어요. 가이드로 함께했던 민지라는 젊은 한국인 여성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이 궁은 조선 왕조의 중심 궁궐이었어요. 한국 역사와 문화의 심장을 대표한답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들었어요. 단순한 옛 건물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세상이 멈춘 듯한 일이 벌어졌어요. 궁궐 내 작은 전시관에서 저는 숨이 멎을 정도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진은 어머니의 숨은 봉투에서 발견한 사진과 거의 똑같았어요. 똑같은 전통 건물이 부드러운 빛 속에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어머니의 편지에서 읽었던 한국은 내 두 번째 고향이라는 문구가 정확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얼른 눈물을 닦아내며 감정을 추스르려 했어요. 전통 문화 체험 워크숍 시간에는 한복에 대해 배웠어요. 섬세한 자수가 들어간 아름다운 한복을 입어보면서 저는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도 예전에 이와 같은 자리에 서보셨던 적이 있으실까? 그때 느꼈던 경이로움과 같은 감정을 지금 저도 느끼고 있는 걸까요? 한복의 천은 부드럽고 색감은 생생했어요. 저는 어쩌면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아름다워 보이네요. 라고 민지 선생님께서 한복을 정돈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마치 이 옷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모든 것에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숨은 추억, 이 궁궐, 이 옷, 그리고 제 여정 모두가요. 저는 그동안 아빠에게 듣고 자란 한국의 이야기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관계로 가득 찬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궁궐 안뜰에 황금빛 빗줄기가 내려오자 제 인생은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마음의 문이 열렸고 저는 그 문을 닫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저의 깨달음의 여정은 시작되었어요. 저희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마지막 밤은 뭔가 달랐어요. 공기 중에 감정이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어쩌면 저희 모험이 거의 끝나간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그룹은 서울의 전통 동네인 인사동을 탐방하고 있었어요. 인사동에는 미술 갤러리, 공예품 가게, 그리고 옛 건물에 자리 잡은 작은 음식점들이 즐비했어요. 나무 기둥에 걸린 등불들이 돌바닷길의 따뜻한 분위기를 더해주었고 길거리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매콤한 떡볶이, 달콤한 호떡, 구운 고기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 퍼져 있었어요. 저희는 작은 전통 찻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찻집의 나무벽은 아주 오래된 느낌이 들었고 부드러운 이끼로 덮여 있는 곳이었어요. 마치 세상이 변해가는 동안에도 수백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문을 살짝 밀자 작은 종이 살랑살랑 울렸어요. 찻집 안은 마치 또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 했어요. 은은한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고 나무 테이블들이 대화를 초대하고 있었어요. 한 구석에는 한 할아버지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홀로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들어보시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의 깊고 현명한 눈동자가 마치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무섭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속의 혼란과 갈등을 읽어내실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앉으시겠어요? 라고 할아버지께서 완벽한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깊은 녹색의 차 한 잔을 제게 건네주셨어요. 차에서는 김이 부드럽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당신 마음에 근심이 보이네요. 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질문이 아니라 진술처럼 들렸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이 낯선 분이 제 개인적인 고민을 이렇게 알아채실 수 있을까요? 당신 눈에서 보입니다. 라고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이으셨어요. 당신이 들어온 이야기와 지금 스스로 발견하고 있는 진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요. 제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알아보실 수 있으셨는지 놀라웠어요. 저의 어머니. 라고 제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어떻게 사진들, 숨겨진 기억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변해가는 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께서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는 세대를 넘어온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물려받은 이야기들이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훨씬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의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증오가 어떻게 이해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저 같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편견이란 것은 우리가 마음에 쌓아 올린 벽과도 같아요. 하지만 대화 한마디, 이해의 순간마다 그 벽의 한 벽돌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답니다. 라고 할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엄격한 견해, 그리고 어머니가 감춰온 기억들, 그리고 제가 직접 발견한 한국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와는 너무 다른 진실이었거든요. 진정한 강함이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낫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인간미를 볼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와닿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는 우정, 고통,
치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서로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서로 다른 두 나라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떠날 시간이 되자 할아버지께서는 제 손을 살며시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당신 세대가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의 활기가 거리에 가득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걷고 거리의 음악가들이 연주를 하고 도시 전체가 생명력 넘치게 숨쉬고 있었어요. 제 안에는 뭔가가 확실히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이해의 씨앗이 제 마음에 심어졌고 분명 자라날 거라고 믿었어요. 저의 깨달음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오사카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서울로 오던 제 느낌과 확실히 달랐어요. 제가 2주 전 일본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제 배낭은 기념품들로 가득 차 있었고 휴대폰에는 사진들이 잔뜩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보이거나 만질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추억 이해, 그리고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집 현관을 들어서자 집안이 어쩐지 더 작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한때 굉장히 웅장해 보였던 전통 예술 작품들이 이제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다른 문화를, 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한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서재에서 법률 서적과 서류들에 둘러싸여 계셨고 어머니께서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칼질하는 소리와 음식이 익어가는 소리가 집안 가득 퍼지고 있었어요. 모든 게 똑같이 보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녁 식탁에서 저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내며 말씀드렸어요. 우리 얘기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제 마음속의 불안함보다 훨씬 단단하게 들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 받으셨어요. 부모님께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을 감지하신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창고에서 발견했던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숨겨두셨던 추억들을 꺼내 보였어요. 저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보내신 시간에 대해 알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젓가락을 들고 계시던 손을 멈추셨고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포크가 접시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추억들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라고 제가 덧붙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안도감이나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알아봐 주시는 듯한 눈물이었어요. 저는 한국에 다녀왔어요. 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은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현대적이고 아름답고 사람들도 친절하며 문화가 풍부해요. 아버지께서는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어요. 오랫동안 굳게 지켜온 신념의 벽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듣고 싶어요. 라고 저는 어머니께 부탁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서울에서의 대학 시절,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우정,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아버지께서도 경청하셨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모습에서 연약함이 드러나는 걸 보았어요. 강인한 변호사로서의 외관이 서서히 내려앉고 성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였어요. 왜 이런 추억들을 숨기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 자신 안의 일부를 숨기는 게 기대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 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내 아버지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강하고 엄격했으니까. 그러자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셨어요. 조용히 말씀하시길, 제가 틀렸어요. 많은 부분에서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그 네 마디의 말씀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저희는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편견에 대해, 이해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없이 그냥 믿게 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그리고 문화는 경쟁이 아니라 대화라는 사실에 대해 말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국경을 넘는 인간적 연결과 친절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진심 어린 질문들을 하셨어요.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마음에서 나온 질문들이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치유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 너머를 보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저는 서울의 찻집에서 만난 그 노인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당신 세대는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그 말씀을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저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변화는 웅장한 제스처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녁 식탁에서, 대화 속에서, 진심으로 경청하는 순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요. 우리 가족은 이제 단지 두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다리는 편견이라는 벽보다 더 단단한 사랑과 호기심, 그리고 서로의 인간미를 보려는 용기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한국 여행 후 몇 달 동안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마치 어둡던 방에 누군가 창문을 열어 빛과 신선한 공기가 쏟아져 들어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께서 뜻밖의 변화를 보이셨어요. 한국 문화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역사책이나 학문적인 글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관한 책, 진짜 삶에 관한 책, 정치적 긴장 너머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연결고리를 다룬 책들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대학 시절에 오래된 사진 앨범들을 찾으셨어요. 그 앨범들을 감춰두는 대신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한국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 그때 느꼈던 친절함,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요. 저는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리가 되었어요. 졸업 프로젝트로 문화 이해에 관한 발표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제목은 경계를 넘어서 인간의 이야기를 통한 이해였어요. 선생님들도 놀라셨고 친구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공유했어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 담긴 순간들을요. 찻집에서 만난 할아버지, 경복궁에서 만난 친절한 가이드, 거리의 음악가들, 함께 걷는 가족들의 모습들을요. 이것들은 단지 다른 나라의 사진이 아니라 인류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생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저도 이해했어요. 그들은 저처럼 한국의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편견 대신 호기심이, 두려움 대신 경의가 피어나는 걸요. 저의 발표에 학교에서는 깊은 인상을 받아 특별 집회에서 연설해달라고 초대하기도 하셨어요. 저는 경청에서 비롯된 이해, 우리가 들은 이야기를 넘어 진실을 보려는 의지, 그리고 우리의 공통된 인간미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께서도 그 발표에 참석하셨어요. 한때 국가의 우월성만을 이야기하시던 분이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움과 희망이 느껴졌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더 알고 싶어 하셨어요. 한국 문화 교류, 그리고 장벽을 허무는 방법에 대해 질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호기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라고 제가 답했어요. 듣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세요. 고정관념으로 보지 마세요. 라고 덧붙였어요. 어머니께서는 지역문화센터를 통해 작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셨어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을 나누고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작은 모임들을 조직하셨어요. 놀랍게도 아버지께서도 그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셨어요. 법률적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일본과 한국 지역 사회 단체들 간이 공식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 오래된 상자의 사진들은 이제 우리 거실의 한켠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더 이상 감춰두지 않고 비밀로 간직되지도 않았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대화 속에서, 작은 이해의 행동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쌓아올린 벽 너머를 보려는 의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찻집에서 만난 그 할아버지께서 맞으셨던 말씀이 옳았어요. 저희 세대가 모든 것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이야기, 한 번의 진정한 연결의 순간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을요. 저는 미래를 생각하며 저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저는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다리가 되려고 합니다. 문화와 문화 사이, 세대와 세대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의 다리가 되려 합니다. 저는 지금 저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문화와 지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꾸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다리는 서로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지 서로를 갈라놓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한국을 두 번째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편견이 또 다른 편견을 만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다른 편견은 사람들을 볼 때 생각에 잠기게 하죠.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편견을 모두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